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3년 9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쓴 건데요. 최창근 중국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쓴 겁니다. 요새 논란이 많은 정률성에 대한 겁니다. 광주 정신에 반하는 정률성 기념사업회 왜 문제인가? 정률성 기념사업, 정률성 동상을 세우는 것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것이 광주 정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광주 정신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반도 선진화재단 최창근 연구위원의 글입니다. 주장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항일운동가인가 공산주의자인가 헷갈립니다. 항일운동가로서의 업적이 별로 없어요. 정울성이가. 자, 봅시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중국인으로 삶을 마감한 한 음악가의 삶의 궤적과 기념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절미가경이다. 논란의 주인공은 정률성이다. 이 정률성 이름 김문봉이가 지어줬다 그러죠. 의열단의 단장인 김문봉 공산주의자 김문봉이가 지어줬다고 그래요. 정률성. 다수 한국인에게 아직은 낯선 정률성은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이다. 중국인민공화국 제2국가로 꼽히는 중국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률성은 중국 국가 의용군 행진곡을 작곡한 내얼 황하대 합창을 쓴 센 싱하이와 더불어 현대 3대 음악가로 꼽힙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꼽는다는 겁니다. 3대 음악가로. 그래서 중국 군가의 아버지라는 별칭도 얻었다. 북한에서도 정률성의 명성은 높은데 북한 군가 조선인민군 행진곡 작곡가이기 때문이다. 중국 대표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정률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정률성은 중국의 걸출한 작곡가이다. 또한 유명 국제주의 전사이다. 그중 인민해방군 행진곡은 순박하고 간결한 언어와 울림이 있으면서도 힘있고 장엄하고 호방한 곡조를 담고 있다. 인민군 군인의 이미지를 강하게 새겼다. 인민해방군의 무한한 전투 품격과 산이 첩첩이 줄을 서고 바다를 뒤집는 기세를 보여준다. 정률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그를 항일운동가이자 걸출한 음악가로 평가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정률성은 대한민국의 반대편에서 북한과 중국을 음악으로 찬미한 공산주의자일 뿐이다. 정률성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이 항일 행적이 아주 희미하다는데요. 두 번째. 정률성은 1914년 광주광역시 태생이다. 호적상 이름은 정부은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정구모로 불렸다. 아버지 정혜업은 한학자 출신으로 미국 남장로회가 설립한 미션 스쿨 광주 수피아 여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어머니 최영은은 개명한 지역 유지 집안 출신이다. 정률성은 상암 1년 중 막내로 태어났다. 정률성의 친외가는 기독교와 인연이 있다.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정률성의 형제 자매는 공산주의 세대를 받았다. 첫째 형 정효룡, 둘째 형 정충룡은 1919년 3.1운동 후 중국으로 망명했고 셋째 형 정의은도 뒤를 따랐다. 이는 정률성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33년 정률성은 중국 상해를 거쳐 중화민국 국민정부 수도 남경의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학교 2기생으로 졸업했다. 이후 남경 구로우 전화국에 잠입하여 난징 상하이 간 일본인 전화도청 업무를 수행했다. 해당 경력이 정률성의 유일무이한 항일 경력이다.
전화 도청한 게 유일무이한 정률성의 항일 운동 경력이라는 겁니다. 난징에서 활동할 때 소련 레닌그라드 음악원 출신 성악가 크리노바로부터 음악을 사사받았다. 이 무렵 부은이라는 본명 대신 선율로서 성공하겠다는 뜻을 담아 율성으로 개명한다. 일설에는 의열단을 설립한 김원봉이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셋째, 선명한 공산주의 궤적. 항일운동의 궤적은 희미한데 공산주의 궤적은 뚜렷하다는 겁니다. 1936년 정률성은 좌익 청년 조직 5월 문해사에 조우 치타오의 시에 곡을 붙여 5월의 노래를 발표하여 입회했다. 1937년 공산주의 조직 조선민족해방동맹에 가입했다. 그러다가 1937년 10월 중국 공산당 근거지 산시성 연안으로 자기 발로 찾아갔다. 연안에서 정률성은 산베이 공학, 오늘날 중화인민대학입니다. 베이징 이공대학입니다. 산베이 공학, 시베이 법정대학, 연안대학 전신이죠. 산베이 공학에 적을 두고 공부를 했는데 3개월 과정 이수 후 류신예술학교에 입교하여 음악 공부를 시작했다. 류신예술학원 재학 시절 정률성은 삶의 전환점이 되는 곡을 썼다. 1938년 작곡한 연안송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 공산당 혁명 근거지 연안을 찬양하는 노래로 당시 여성 시인으로 명성이 높아가던 모예의 시에 곡을 붙였던 것이다. 훗날 정률성은 연안송을 작곡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연안은 항일과 혁명의 성지였다. 아쉽게도 그런 연안을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알리는 노래가 없었다. 나는 연안과 연안 정신을 중국인들에게 알리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 연안 정신이란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 혁명 정신이다. 1938년 유신예술학원 졸업 후 정률성은 중화인민항일군사정치대학 음악지도원으로 배치가 되었다. 그 시절 작곡에 매진하여 러시아 10월 혁명을 기념하는 10월 혁명 행진곡을 비롯하여 항진 돌격가 등을 작곡했다. 항일군정대학 재직 시절 정률성은 중국인과 드디어 결혼했다. 대학 의학생대 간부로 일하던 딩슈숭이다. 딩슈숭, 한글말로 하면 정설숭입니다. 조선인 정률성은 1939년 1월 중국 공산당에 입당 신청을 하게 된다. 훗날 조선인민군 포병사령관이 되는 무정입니다. 북한 정치 보위상 등 요직을 역임하는 박기루 등이 신원 보정을 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된 정률성은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다.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을 모택동을 위한 찬양곡이었다. 자, 네 번째, 동족상잔의 비극에서 예술론을 불태우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정률성은 고국행을 택했다. 목적지는 고향 광주가 아니라 바로 북한이었다. 45년 12월 정률성은 아내 딩시숭, 딸 정샤오띠와 함께 조선으로 갔다. 소련군이 진주한 38도선 이북에는 김일성의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정권을 장악하고 단독 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정률성은 조선노동당 황해도위원회 선전부장, 조선국립음악대학 작곡부장, 조선인민군 협주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조선인민군 협주단장으로서 2년여 동안
북한 전역을 돌며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작곡에도 힘을 쏟아 조선인민군 행진곡, 조선해방행진곡, 중조의, 동해어부 등을 작곡했다. 그중 조선인민군 행진곡은 북한 군가로 공식 채택되었다.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문예학술총동맹 등으로부터 4차례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1948년에는 조선인민공화국 모범 노동자로 선정이 되었다. 이건 이제 공산주의자입니다.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발발 무렵 중국으로 귀환했던 정률성은 1950년 팽덕회가 지휘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을 따라 다시 북한에 들어왔다. 중국 공산당은 지원군이라 칭했지만 실제는 정규 인민해방군이었다. 항미원조를 명분으로 참전했다. 항미원조라는 건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 이런 겁니다. 항미원조. 항일전사 정률성 평전 음악이 나의 무기다에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정률성은 중국 인민지원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띠고 전선에 투입된다. 비록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은 아니었지만 인민지원군을 따라 서울까지 내려온 그는 포화가 빗발치는 최전선을 결코 피하지 않는다. 책상에서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음악을 작곡하는 것이 정률성의 체질이었기 때문이다. 송서평 중국 신안과기대학 교수의 2009년 논문 정률성의 음악 창작 탐구에서는 6.25 전쟁 당시 정률성의 음악 활동에 대해 이런 말 합니다. 조선전쟁은 정률성의 창작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정률성은 중국인민지원으로 참전하는 4개월 동안 북한군과 중공군의 사기고치를 위해 조선인민 유격대 전가, 중국인민지원군 행진곡, 공화국 기치 휘날린다, 우리는 탱크부대, 전사의 맹세, 지원군 십찬 등을 작곡했다고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 인민군은 정률성이 작곡한 군가를 부르며 동족 상잔의 남침전쟁을 일으켰고 정률성은 전장에서 예술혼을 불태운 셈이 되고 말았다. 자, 마지막 말년입니다. 만년에 모택동 등 창가를 작곡했다 하는 글을 보겠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계로 중국으로 돌아온 정률성은 공산당 찬가 작곡에 정열을 쏟았다. 제왕적인 공산주의 실험이 행해지던 문화대혁명 66년부터 76년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중국 공산당 영수 모택동 창가를 열심히 작곡했다. 모택동의 시에 곡을 붙이는 작업을 주로 맡았다. 당시 활동에 대하여 송한용 전남대 사학과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률성의 사상 형성과 지향, 1945년 이전 중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정률성은 철저히 모택동의 문예 강화 정신을 추구하면서 성장한 혁명 현실주의 예술가였다는 겁니다. 혁명 현실주의 예술가였다. 그는 음악은 단순히 오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혁명의 무기이며 전투의 무기라고 언급하면서 혁명적 노래는 반드시 새로운 세대의 투지를 불러일으키고 혁명적 정신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생의 대부분을 모택동 관련 작품 활동을 했던 정률성은 문화대혁명의 광기가 사라질 무렵인 1976년 심장마비로 중국에서 삶을 마감했다.
정률성의 삶은 희미한 항일 행적, 뚜렷한 공산주의 궤적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즉 한평생 공산주의자로서 산 정률성의 항일 행적은 난징에서 도감청 업무에 종사한 것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지만 공산주의자로서 북한 노동당과 인민군,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위해 예술혼을 불태운 행적은 아주 뚜렷하다. 6. 중국 돈 벌기 위해 정률성 기념사업 추진을 했는가라는 의혹입니다. 이러한 정률성의 행적을 감안할 때 정률성 추모 기념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없다 하지만 정률성 추모 사업은 고향인 광주광역시와 어린 시절을 보낸 전라남도 화순군을 중심으로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 7월 민선 윤장현 시장 취임 후 광주광역시는 총 사업 예산 71억 원 규모의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중국 문화관광 콘텐츠 활용을 통한 대중국 한류 관광 기반 구축. 둘째,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대중국 홍보. 셋째, 정률성 브랜드 활용 도시 마케팅. 넷째, 차이나 프렌들리 도시 환경 구축. 다섯째, 대중국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여섯째, 광주시 대중국 교류 역량 강화 확대 방안 등 6대 전략이 제시가 되었다. 그중 정률성 관련 세부 사업으로는 정률성 사적지 등 주변 정비 첫째고, 둘째로 정률성 한중음악제 프로그램 확대 추진이 명시가 되었다. 이 밖에 광주광역시는 2005년부터 연평균 4억 6천만 원을 들여 정률성 국제음악제도 개최하고 있다. 자, 이걸 되었습니다. 18년 된 얘기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가 낳은 중국의 3대 음악가인 정률성을 매개로 한 한중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와 공연문화 발전 도모를 정률성 음악제 개최 동기로 밝힌 바 있다. 정률성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는 생가가 복원되고 정률성 거리도 조성되었다. 무려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친중 친북 공산주의자로서 행적이 뚜렷한 정률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정률성 기념사업 실무자였던 정창재 전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의 2015년 전남일보 기고문 정률성 콘텐츠 이젠 중국 시장에서 돈 벌 때다 에서 잘 엿볼 수가 있다. 그 글에서 정 전 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중국은 경제력으로 하루가 다르게 그 위상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는 너무 가까워졌다. 한중 FTA 체결, 위안화 직접 결제, 후광통, 아시아인 인프라 투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등이 그 가교다. 또 시진핑 주석은 한국 방문해서 정을성을 중국 건국 100대 인물이라며 친밀감을 표시하고 우리를 손짓하고 있다. 우리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한다. 중국과 공연 직접 투자로 예술을 발전시키고 중국서 돈도 벌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며 일거삼득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7장. 왜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반대한민국적 인사를 기념해야만 하나, 이런 의문입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광주가 낳은 음악가 정률성은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지녔지만 이를 잘못된 곳에 사용했다. 1949년 공산혁명 성공 후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는 재앙적인 공산주의 실험 속에서 수천만 명의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중국 공산당과 그 지도자 마오쩌둥을 찬양했다.
정률성이 작곡한 군가를 부르며 북한 인민군은 남침, 동족 상잔 전쟁을 벌였고 그는 전쟁 기간 동안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고치시켰다. 북한을 도와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을 위한 찬가도 작곡했다. 이러한 전력을 지닌 정률성을 동양 출신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찬양하고 기리는 것은 조국을 위해 산화한 6.25 전쟁 호국 영령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의 발상지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이다. 지난날 광주 시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분투했었다. 정률성은 호국 영령도 반일투사도 결코 아니다. 북한과 중국을 위해 평생 동안 자신의 천부적 능력을 사용하여 봉사한 대한민국 인사일 뿐이다. 광주 정신을 욕보이는 정률성을 광주 시민들이 기념해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중국 관광객과 자본 유치를 위한 문화 상징으로 정률성을 이용하겠다는 발상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시쳇말로 돈만 된다면 모택동 동상을 세울 수도 있고 또요토미 히데요시나 풍신수길이나 이토 히로부미를 기념하는 행사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이런 발상이 광주의 민주화 정신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변명에 불과하다. 출생지가 광주이고 성장지가 전라남도 화순일 뿐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으며 북한군의 사기를 드높이는 여러 군가를 지어 북한 정권에 충성맹세했던 정률성으로부터 우리는 민주성지 광주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중국에서 유명한 작곡가로 알려졌다 해서 그의 사상과 전력을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용감하게 남한 괴뢰군대를 무찌르자고 했던 그의 음악을 이용한 선동을 과연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이처럼 정률성 추모기념 사업으로부터 배울 교훈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정률성 추모기념 사업은 철회되는 것이 합당한 순리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 시민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이것이 최창근 중국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의 글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광주 정신에 반한 정률성 기념사업 왜 문제인가 하는